사람들은 보통 노래를 만든다고 하면 히트를 먼저 떠올린다. 음원 차트, 조회수, 화제성. 그런 숫자들이야말로 가수의 성과를 말해주는 언어라고 믿는다. 하지만 손태진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이번엔 부모님 얼굴만 떠올리며 만들었다고. 7월 29일 오후 6시 전국을 울린 듀엣곡 지금 내가 지킬게요가 세상에 나왔다. 따뜻한 선율. 가슴을 어루만지는 가사, 세대를 아우르는 진심의 목소리로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 이 노래가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 이 곡은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리에 준비되어 온 듀엣 앨범의 시작이었다. 팬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행되던 공동 작업이었다. 홍보도 없었고 SNS 티저도 없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충돌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 충돌이 만들어낸 조화는 완벽에 가까웠다. 마치 두 개의 다른 강줄기가 하나의 강으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웠다. 이 앨범은 그래서 특별하다. 단순한 음악의 결합이 아니라 삶의 기억과 시간을 담아낸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앨범의 첫 장을 마주하고 있다. 단순한 한 곡이 아니라 6개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첫 번째 문장.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그들이 왜 이 작업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담으려 했는지, 그리고 이 노래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소식이 아니다. 누구도 몰랐던 두 사람의 선택과 의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조용한 울림에 대한 기록이다. 때로는 말보다 노래가 더 깊은 진심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노래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이 모든 시작은 한 통의 문자에서 비롯됐다. 지난 4월 초, 손태진은 전유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함께 노래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단순한 피처링이나 방송용 콜라보가 아니라 마음 깊이 남을 만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는 진심이었다. 그 문자는 길지 않았지만 전유진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생각보다 빠르고 단순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곧 예상치 못한 진정성과 깊이로 이어졌다. 첫 만남은 서울 강동구의 작은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화려한 장비나 인테리어는 없었지만 그 방 안에는 어색함보다 기대감이 더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 왔다. 손태진은 클래식 기반의 체계적인 작곡과 편곡에 익숙했고 전유진은 감정에 집중하는 직관적인 표현이 강점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둘은 처음부터 서로를 이해했고 음악적으로도 충돌 없이 조율되었다. 본격적인 녹음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외딴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바닷가 근처. 조용한 숲속에 자리한 그곳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목소리만 남길 수 있는 장소였다. 스태프도 최소 인원으로만 운영됐고 앨범 관련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었다.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약속을 지키듯 작업에 몰두했다. 지금 내가 지킬게요는 가장 먼저 녹음된 곡이었다. 부모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손태진의 사적인 기억이 담긴 곡이었다. 첫 리허설을 마친 날, 전유진은 녹음 부스에서 멈춰 서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손태진은 조용히 부스 문을 열고 그녀 곁에 섰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함께 울었다. 녹음실 안은 그 순간 음악이 아닌 기억으로 가득 찼다. 전유진은 후에 말한다. 자신이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른 새벽 도시락을 싸며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떠올랐다고. 어머니는 한 번도 본인의 이야기를 길게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기억이 강하게 밀려왔고 결국 목소리보다 감정이 먼저 터져나왔다고.
이후 녹음은 더 조심스럽고 더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곡은 작은 손 편지라는 제목의 발라드였다. 가사는 전유진이 직접 썼고 멜로디는 손태진이 피아노 앞에 앉아 함께 만들었다. 그 곡은 전유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한 장의 오래된 노트.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가 오늘도 나 대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커서 엄마를 지켜줄 거다. 그 일기장은 오랜 시간 서랍에 잠들어 있었지만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꺼내보게 되었다. 전유진은 그 글을 보며 다시금 확신했다. 자신이 왜 이 앨범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노래들을 세상에 들려줘야 하는지를. 프로젝트의 제목은 기억의 노래로 정해졌다. 누군가에겐 그냥 좋은 멜로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묻어둔 감정을 깨우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앨범은 단순히 디지털 음원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기획 단계부터 물리적 CD 발매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각 곡에는 짧은 손편지가 함께 담긴다. 손태진과 전유진이 직접 쓴 감사의 글, 그리고 그 곡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작은 이야기들. 앨범을 듣는 이들은 마치 하나의 편지를 여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스태프들 사이에선 이 앨범을 두고 음악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표현이 오갔다. 그만큼 이 작업은 완성도를 넘어선 감정의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스피커에선 마스터링이 끝난 음원이 흘러나왔고 모니터 앞에 앉은 손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전유진은 눈을 감고 곡의 끝부분을 따라 흥얼거렸다. 그리고 그 둘의 앞엔 조용히 놓인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그 종이에는 손으로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내가 지킬게요. 그 문장이야말로 이 모든 작업의 시작이자 끝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스튜디오에 남은 것은 조용한 숨소리뿐이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사라진 그 순간. 그 공간에는 단 한 장의 종이와 2개의 빈 의자만이 남아 있었다. 종이 위에는 굵은 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금 내가 지킬게요. 그리고 2개의 의자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자리에 앉을 이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으며 혹은 아직 우리가 꺼내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다. 음악은 때때로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저 흘러가는 멜로디라고 생각했던 노래가 어떤 날엔 기억을 깨우고 어떤 날엔 울음을 멈추게 하며 또 어떤 날엔 용기를 건네주기도 한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이번 앨범은 그런 음악이다. 누군가에겐 들려주기 위한 노래일 수 있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대신 전하는 편지가 될 것이다. 이 앨범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 꾹꾹 눌러 담은 기억,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리움을 전하는 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너무 늦게 말한다. 그래서 이 앨범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누군가는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이 노래를 들으며 문득 전화를 걸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말없이 이 음악을 들려드릴 수도 있다. 그저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늘 바쁘다. 음악조차 소비하듯 넘기고 감정조차 효율을 따지며 계산한다. 그러나 이 앨범은 그렇지 않다. 느리게, 깊게, 그리고 조용히 다가온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더 잊히지 않는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단 한 곡만 들려줄 수 있다면? 부모님께 남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트로트 365 뉴스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족에게도 닿기를 바란다.